많은 분들이 G셔츠를 극복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또한 멋진 반팔핏을 얻고 싶어 하실 겁니다. 넓은 가슴 프레임도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죽어라 벤치프레스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G2T를 극복하고 싶으면 윗가슴 운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윗가슴이 없으면 옷의 밑가슴 부분이 먼저 닿죠. 그래서 G2T가 되는 것입니다. 윗가슴 운동으로 윗가슴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옷에 닿는 부분이 윗가슴이 되고 젖꼭지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이런 간지나는 옷발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옷을 벗었을 때는 전면 삼각근과 대흉근이 만나는 지점에 윤곽을 뚜렷하게 해줍니다. 또 앞에서 봤을 때 가슴 프레임이 커 보이게 해주는 효과와 옆에서 봤을 때 빵이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한마디로 운동으로 시각적 효과를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부위가 윗가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윗가슴 운동은 뭘로 해야 할까요? 윗가슴 근육은 쇄골에서 시작되어 상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근육의 결을 보면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가슴 근육은 팔을 위로 드는 기능을 하죠. 따라서 윗가슴 운동은 이렇게 케이블이나 물체를 위로 드는 동작에 관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운동보다 먼저 메인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입니다. 선수들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수들은 플랫 벤치프레스보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더 자주 많이 합니다. 이유는 키우기 어려운 윗가슴에 집중하고 심미성 측면에서 그만큼 윗가슴이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이죠. 또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플랫 벤치프레스보다 가동 범위가 좀 더 나오고 어깨 스트레스가 덜하기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메인 운동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단 프레스류 운동이 근비대에는 국룰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의 윗가슴을 터트려버릴 인클라인 벤치 그리고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뻔하다고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할 때 팔은 외회전을 해야 할까요? 내회전을 해야 할까요? 또 발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견갑은 무슨 근육을 활용하여 어떻게 위치해야 할까요? 헷갈리시죠? 나름 개꿀팁을 차곡차곡 정리하였으니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형님들의 자세를 먼저 관찰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의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 단계별로 꿀팁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치 각도입니다. 벤치 각도는 45도 미만으로 추천드립니다. 뭔 근거냐고요? 윗가슴, 밑가슴, 아랫가슴, 삼두, 전면 삼각근에 EMG 센서를 부착하여 벤치 각도에 따른 근활성도 측정 결과에 대한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각도가 높아질수록 자극이 어깨에 쏠리게 되고 벤치 각도가 30도일 때 윗가슴 활성도가 피크를 찍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튜브와 논문에서 45도 미만이 국룰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자극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썸리스 그립을 애용하기는 하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립은 사선으로 잡고 손목 위로 올려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흔히들 척허리에 바벨을 얹으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잡아서 무게가 손바닥 기준으로 아래쪽에 실리게 두라는 말입니다. 세이프티 바를 설치하기 위해서 렉에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높은 높이에 바벨을 놓을 경우 바벨을 뽑는 언렉 동작에서 어깨가 앞으로 빠지기에 자세가 흐트러지고 어깨가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언렉을 할 때 견갑을 후인 상태에서도 팔이 편하게 닿을 위치에 바벨을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벨은 이마 위에 위치하여 세팅하면 바벨을 뽑을 때 어깨에 부담이 없고 동작 수행 시 기구에 걸리지 않습니다. 벤치프레스나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에 집중하고 다치지 않게 중량을 치기 위해 견갑은 후인 하강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바벨을 뽑기 위해서 손을 머리 위까지 들고 바벨을 쇄골 위치까지 가져오면서 견갑을 상방회전 상태에서 하방회전하며 후인 하강 상태를 만듭니다. 후인 하강 상태는 승모근, 능형근, 광배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근육의 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견갑에서 척추로 이어진 중부 승모근은 견갑을 후인시키는 기능, 결이 아래로 이어진 하부 승모근은 견갑을 하강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능형근은 견갑을 후인시키는 기능과 하방회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견갑을 후인시키고 하강시키기 위해 광배근이 보조로 사용되기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이와 같은 능형근, 승모근, 광배근의 수축 자세를 생각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알고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 등을 꽉 잡아놓고 하는 사실이 보이실 겁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의 경우 플랫 벤치프레스와 견갑 상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의 경우 후인보다 하강에 집중하게 되어버리면 어깨 위치가 너무 내려와서 텐션이 풀리고 윗가슴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후인 하강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동작 수행 시 후인 하강으로 견갑을 고정시켜버리는 게 아니고 어깨가 전인되지 않도록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무게를 드는 과정에서 전거근의 개입이 일어나고 견갑이 앞으로 살짝 움직일 수밖에 없기에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후인 하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체스트를 업시킨다는 생각으로 느낌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허리를 아치로 만드는 느낌보다는 가슴을 내미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흉추를 신전시키는 것은 맞으나 가슴을 내미는 느낌으로 해야 어깨가 뒤로 가고 자연스러운 후인이 됩니다. 또한 너무 과한 아치 상태는 결국 가슴각이 지면과 평평해져 플랫벤치 프레스와 같은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발의 상태를 간과합니다. 발을 아래로 눌러주며 앞으로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걸 레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레그 드라이브를 이용해야 흉추의 신전 상태가 풀리지 않으며 운동 수행 시 몸이 점점 내려오며 자세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윗가슴 운동입니다. 바벨의 수직 움직임을 쇄골 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바벨을 어디까지 내리냐가 궁금하실 텐데 바벨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때까지만 내려도 충분합니다. 왜 선수들은 끝까지 내리냐고요? 본인이 유연하시면 바벨을 끝까지 내려 흉근을 더 이완시켜도 됩니다. 다만 어깨가 다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수행 시 전환은 지면과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무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무게를 받고 있는 전환이 지면과 수직이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중량을 올바르게 칠 수 있으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몸통과 상완의 각도가 헷갈리실 텐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영상마다 자세가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렇게 몸통과 상완의 자세가 90도로 수행하는 것을 비비식 자세라고 하는데 90도로 바벨을 내리면 흉근이 최대로 늘어나서 이완에 용이하나 극상근의 부상을 유발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통과 상완의 자세가 90도에 가까울수록 흉근 이완에 유리하고 팔꿈치가 몸에 붙을수록 자극이 3도로 빠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90도에 가까울수록 부상 위험이 높아지나 자극을 가슴에 보내기 좋고 팔꿈치가 붙을수록 자극이 빠지나 어깨 부상 위험은 줄어들게 되니 본인만의 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상완의 외회전이냐 내외전이냐에서 헷갈리기 시작하실 텐데요. 벤치프레스 수행 시 광배를 조이고 어깨 안정성을 위해 상완을 외회전시키라는 말과 팔꿈치가 나가니까 상완을 내외전시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본인의 상완의 각을 잡고 바벨의 궤적이 쇄골에 맞춰졌을 때 전환이 수직이 되는 그립 너비로 바벨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완과 몸통의 각이 90도에 가까우면 전환이 수직 상태로 바벨이 쇄골에 내려오기 위해 바벨은 넓게 잡아야 하며 상완은 내외전이 됩니다. 반대로 상완과 몸통의 각이 좁으면 전환이 수직 상태에서 내려오기 위해 바벨은 좁게 잡아야 하며 상완은 외회전이 될 겁니다. 어려우시죠? 그냥 75도에서 45도 정도로 중간 너비 그립으로 살짝 외회전하는 느낌으로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말한 사항을 기억하고 코어와 둔근에 단단히 힘을 주어 자세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동작 수행 시 팔꿈치로 무게의 움직임을 관장한다고 생각하며 수행하면 윗가슴의 이완과 수축에 도움이 되며 머슬마인드 커넥션으로 고립감을 느끼며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뇌와 근육을 동기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주동근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윗가슴이 강력하게 불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윗가슴은 포기해야 하냐고요?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하면 됩니다.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보다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수행하실 때 어깨가 아프시면 팔꿈치를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손을 외회전시켜 덤벨을 사선으로 만들어 수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보다 윗가슴 근 활성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와 윗가슴 근비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선수들은 움직임이 자유로운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로 중량을 치고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로 자극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구독자님들만큼은 매일 몸이 좋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꿀팁을 생각하시면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알고 싶은 운동이 있다면 댓글 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몸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고 하는 헬스 RL이었습니다.